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재개발 사업의 전반적인 절차 및 개요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본 발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중심으로 한 설명으로 재개발 사업의 법적 근거와 실무 절차를 체계적으로 다루겠습니다. 재개발 사업은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을 정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 기능을 회복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오늘 발표를 통해 재개발 사업의 전체적인 흐름과 각 단계별 절차를 명확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정비사업의 종류에 대해 현행법에 따라 설명하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정비사업이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에서 정비 기반 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현행법상 정비사업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됩니다. 첫째, 주거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 기반 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거나 단독주택 및 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 기반 시설과 공동 이용 시설, 확충을 통하여 주거 환경을 보존, 정비, 개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둘째, 재개발 사업입니다. 정비 기반 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에서 도시 기능의 회복 및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재개발 사업에는 공공재개발 사업이 포함되며 이는 시장, 군수 또는 토지주택 공사 등이 시행하며 공공임대주택 또는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으로 일정 비율 이상을 건설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셋째, 재건축 사업입니다. 정비 기반 시설은 양호하나 노후 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재건축 사업에는 공공재건축 사업이 포함되며 이는 시장, 군수 등 또는 토지주택 공사 등이 시행하며 일정 세대수 이상을 건설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7월 18일법 개정을 통해 기존의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재개발 사업으로 통합되었으며 공공재개발 사업과 공공재건축 사업 제도가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재개발 사업의 의의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재개발 사업은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을 정비하여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도시 기능을 회복하는 사업입니다. 관련 법령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약칭 도시정비법이라고 부릅니다. 재개발 사업은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적 도시 재생 수단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조 목적에 따르면 이 법은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의 지정, 정비계획의 수립, 정비사업의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재개발 사업의 효과는 크게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주거환경 개선입니다. 노후 건축물 정비 및 현대화를 통해 주민들의 주거 수준을 향상시킵니다. 둘째,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도로, 공원, 주차장 등 인프라 개선을 통해 지역의 편의성을 높입니다. 셋째, 도시기능 회복입니다. 지역 활성화 및 공동체 재생을 통해 지역 전체의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이러한 재개발 사업은 단순한 건물 재건축을 넘어서 지역 전체의 종합적인 재생을 목표로 하는 중요한 도시 정책 수단입니다. 재개발 사업의 추진 주체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재개발 사업은 다양한 주체들이 각각의 역할과 권한을 가지고 진행됩니다. 첫째, 정비사업조합입니다. 정비사업조합은 사업 시행의 핵심 주체로서 의사결정을 수행합니다.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로 설립되며 법인격을 보유합니다. 사업 계획 수립 및 시공사 선정 등 주요 업무를 담당합니다. 법적 근거는 도시정비법 제35조 조합 설립 및 인가 규정입니다. 둘째, 토지 등 소유자입니다. 토지 등 소유자는 재개발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입니다. 조합원 자격 및 분양권을 소유하며 주요 의사결정의 동의권을 행사합니다. 법적 근거는 도시정비법 제2조 제9호 토지 등 소유자 정의 규정입니다. 셋째, 시장, 군수, 구청장입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관리 감독기관으로서 구역 지정, 각종 인허가 업무를 수행합니다. 조합 설립 인가 및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담당하며 정비사업 전반에 대한 관리 감독권을 행사합니다. 법적 근거는 도시정비법 제15조 인허가 등의 의제 규정입니다. 재개발 사업 추진 체계는 상호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행정기관으로서 인허가 및 감독 역할을 하며 정비구역 지정과 인가 및 승인을 담당합니다. 정비사업조합은 법인으로서 사업 시행 주체 역할을 하며 계획 수립과 사업 시행을 담당합니다. 토지 등 소유자는 구성원으로서 조합원 자격을 보유하며 동의권 행사와 분양권 취득을 담당합니다. 도시정비법 제2조는 재개발 사업의 각 주체별 역할과 권한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개발 사업의 전체 절차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 사업은 장기간에 걸쳐 단계별로 진행됩니다. 재개발 사업은 정비구역 지정부터 준공까지 법령에 따라 평균 10년에서 14년이 소요됩니다. 주요 단계별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정비기본계획 수립은 제4조에서 제7조까지 규정되어 있습니다. 둘째, 정비구역 지정은 제8조에서 제16조까지에 따릅니다. 셋째, 추진위원회 및 조합 설립은 제3 11조에서 제4 15조까지 규정되어 있습니다. 넷째, 사업 시행 계획 인가는 제5 10조에서 제5 12조까지에 따릅니다. 다섯째, 관리 처분 계획 인가는 제7 14조에서 제7 18조까지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섯째, 준공 인가 및 청사는 제8 13조에서 제8 19조까지에 따릅니다. 재개발 사업 전체 절차는 8단계로 구성됩니다. 1단계는 정비 기본 계획 수립으로 도시 주거 환경 정비 기본 계획을 수립합니다. 2단계는 정비 구역 지정으로 주민 공람 30일과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진행합니다. 3단계는 추진위원회에서 조합 설립으로 토지 등 소유자 75% 이상 동의를 얻습니다. 4단계는 사업 시행 계획 수립 및 인가로 총회 의결과 인가 신청을 진행합니다. 5단계는 관리 처분 계획 수립 및 인가로 분양 신청 30일 이상 공람, 총회 의결을 진행합니다. 6단계는 이주, 철거 및 착공으로 주거 이전비 지급과 건축 공사를 진행합니다. 7단계는 준공인가 및 입주로 준공검사와 이전 고시를 진행합니다.
8단계는 조합 해산 및 청산으로 해산총회와 청산금 정산을 진행합니다. 사업기간 단축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는 도시정비법 제18조에 따른 행정절차 간소화, 제101조에 따른 특례 규정, 제113조에 따른 세제 지원 등을 통해 사업 지원을 최소화합니다. 정비구역 지정 절차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정비구역 지정은 4단계 절차로 진행됩니다. 첫째, 정비계획 수립입니다. 지자체인 시장, 군수가 도시 및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계획을 구역별로 수립합니다. 둘째, 주민 공람 및 의견 청취입니다.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주민 설명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합니다. 셋째, 지방의회 의견 청취입니다. 지방의회 의견을 듣고 정비계획에 반영하며 의견 청취 후 30일 이내에 회신받습니다. 넷째, 정비구역 지정 고시입니다. 시, 도지사가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관보에 게재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고시합니다. 전체 소요기간은 약 2년에서 3년 정도이며 규모 및 지역 여건에 따라 상이합니다. 법적 근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정비구역의 지정입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노후 및 불량 건축물이 밀집하는 등의 구역에 대하여 정비계획을 결정하고 정비구역을 지정합니다. 정비계획 위반 요청권 제13조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추진위원회가 지자체의 정비계획의 위반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권리입니다. 요청 가능한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지역으로 법 제4조제 1항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둘째,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상 이반 시기가 지난 경우입니다. 셋째, 천재지변 등 긴급 정비사업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이반권자의 의무는 요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이반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2개월 범위 내에서 1회 연장이 가능합니다. 정비계획 이반 요청 절차는 3단계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추진위원회가 이반 요청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정비계획 이반권자가 4개월 이내에 검토하며 필요시 2개월 연장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결정 통보로 토지 등 소유자 및 정비구역 지정권자에게 결과를 통보합니다. 이 조항은 정비사업의 주민 주도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법적 근거입니다. 지자체가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경우 주민들이 직접 요청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 주민 권리 보호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법적 근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입니다. 정비계획 위반 제한권 제14조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추진위원회는 다양한 조건에서 정비계획의 위반 또는 변경을 공식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주요 제한 가능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사업 추진이 지연된 경우로 정비 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위반 시기가 지났거나 미지정된 경우입니다. 둘째, 토지 등 소유자 동의로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정비계획 변경 요청이 가능합니다. 셋째, 사업 시행자 지정으로 토지주택공사 등을 사업 시행자로 지정 요청할 수 있습니다. 넷째, 특별 목적 사업으로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공급 또는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 추진 시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 정비계획의 위반 제한에 따르면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추진위원회는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정비계획의 위반권자에게 정비계획의 위반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정비계획 위반 제한 절차는 4단계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제안서 준비 및 제출로 토지 등 소유자 동의 자료를 포함하여 제출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제안서 검토로 위반권자인 시장, 군수가 검토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결정 통보로 제안 수용 여부를 결정하고 통보합니다. 네 번째 단계는 정비계획 위반 진행으로 제안 수용 시 정비계획 수립 절차를 진행합니다. 주민권리 보고사항으로는 위반권자는 제안에 대해 검토 및 결과 통보 의무가 있으며 이는 주민 주도의 정비사업 추진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조항입니다. 추진위원회 설립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1인, 감사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시장 군수는 추진위원회 승인 및 감독 권한을 보유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에 따르면 재개발 사업의 추진위원회 설립은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감사를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시장 군수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추진위원회의 주요 업무는 제32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 방법의 결정, 조합 설립을 위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확보, 조합 정관안의 작성, 창립총회 개최를 위한 준비, 운영규정 및 정비사업 관련 각종 용역계약 체결 등이 있습니다. 추진위원회 설립 절차를 살펴보면 먼저 토지 등 소유자 중 발기인을 선정하여 위원회 구성을 준비합니다. 다음으로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서면으로 확보하고 위원장, 감사, 위원을 선정하여 운영 규정을 마련합니다. 그 후 시장 군수에게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을 신청하고 승인 후 추진위원회가 정식 출범합니다. 법적 유의사항으로는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 후 4년 이내에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정비사업 조합 설립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법정 동의 요건은 토지 등 소유자 75% 이상의 동의와 토지 면적 50%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5조에 따르면 정비사업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정관 및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군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조합 설립 인가 신청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조합 설립 인가 신청서. 둘째, 조합 정관. 셋째, 조합 설립 동의서. 넷째, 토지 등 소유자 명부와 창립총회 의사록 등입니다. 조합 설립 절차는 5단계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조합 설립 동의서 징구로 법정 동의율 충족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창립총회 개최 후 정관 작성 및 임원 선출을 진행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시장, 군수에게 인가 신청 서류를 제출합니다. 네 번째 단계는 인가 및 고시로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됩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법인 설립 등기 후 조합이 법인격을 취득합니다. 조합 설립 인가 후 공식적인 법인으로서 정비사업 추진 주체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사업 시행 계획 인가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사업 시행 계획은 재개발 사업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으로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배치, 기반 시설, 비용 산정 등을 포함합니다. 시행 주체는 조합이 도시정비법 제50조에 따라 사업 시행 계획을 수립하며 인가 기관은 시장, 군수입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에게 위임 가능합니다. 소요 기간은 심해 및 인허가 항목에 따라 8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됩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정비 계획에 부합하는 상세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시행 계획서를 작성합니다. 약 2개월에서 3개월이 소요됩니다. 둘째, 건축 심해, 교통 영향 평가, 환경 영향 평가 등 관련 심의를 진행합니다. 약 2개월에서 3개월이 소요됩니다. 셋째, 조합원 총회를 통한 사업 시행 계획 의결을 진행합니다. 약 1개월이 소요됩니다. 넷째, 인가권자인 시장, 군수에게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신청합니다. 약 1개월이 소요됩니다. 다섯째,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 효력이 발생합니다. 약 1개월이 소요됩니다. 도시정비법 제50조 제7항에 따라 인가, 고시된 사업 시행 계획은 도시계획 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등 다수의 인허가를 의지하며 분양 신청 등 관리 처분 계획 수립에 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됩니다. 관리 처분 계획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관리 처분 계획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대지 및 건축물을 조합원에게 배분하고 비용을 정산하는 계획입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종전자산 평가로 사업 시행 전 토지 및 건축물의 가치를 평가하여 권리가액을 산정합니다. 둘째, 분양 신청으로 조합원이 새 건물에 대한 분양을 신청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셋째, 분양 신청 기간 종료 후 법 제74조에 따라 분양 설계에 기반하여 관리 처분 계획을 수립합니다. 넷째, 종후 자산 평가로 재개발 후 건축물 및 토지의 예상 가치를 평가합니다. 다섯째, 법 제78조에 따라 관리 처분 계획안을 30일 이상 토지 등 소유자에게 공람하고 의견을 청취합니다. 여섯째, 법 제4시 보조에 따라 관리 처분 계획을 조합원 총회에서 의결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장, 군수 등에게 관리 처분 계획 인가를 신청하고 승인을 받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르면 사업 시행자는 분양 신청 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분양 설계에 기반하여 관리 처분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주 및 철거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관리 처분 계획 인가 후 조합은 조합원 및 세입자에게 이주를 통지합니다. 보상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주거 이전비는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 공고일 당시 3개월 이상 거주한 세입자에게 지급됩니다. 둘째, 영업손실보상비는 사업지역 내에서 실제로 영업을 하고 있는 자에게 지급됩니다. 셋째, 이사비는 실제 거주자 및 사업자에게 지급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이주비 대출을 통해 조합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으로 이주비를 대출받을 수 있으며 이는 입주 시 분양대금과 상계 처리됩니다. 철거는 관할지자체에 철거 신고 후 진행되며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이 중요합니다. 착공 및 공사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착공 신고는 관리 처분 계획 인가 후 철거 완료 시 관할지자체에 신고합니다. 시공사는 조합총회를 통해 선정된 시공사가 공사를 진행합니다. 공사 기간은 일반적으로 2년 6개월에서 3년 정도 소요됩니다. 첫째, 건축 허가를 득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해야 하며 임의 변경은 불가합니다. 둘째, 공사 중 안전관리와 품질관리가 매우 중요하며 감리업체를 통한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합니다. 셋째, 조합원들에게는 공사 진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조합 해산 및 청산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조합 해산은 사업 완료 후 조합의 존속 목적이 달성되어 법인격을 종료하는 절차입니다. 청산은 해산 후 남은 재산을 정리하고 채권 채무를 처리하는 절차입니다. 법적 근거는 도시정비법 제57조, 제89조 및 민법 제81조에서 95조까지의 법인 청산 관련 조항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조합 해산으로 해산총회 개최, 해산 결의, 해산 등기 순으로 진행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청산 절차로 청산금 산정, 회계 감사, 청산금 징수 및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해산 등기는 해산 결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재개발 사업의 주요 쟁점을 4가지 카테고리로 구분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법적, 행정적 쟁점입니다. 분양 자격 기준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 범위와 1세대 다수주택 소유 제한 문제가 있으며 사업 시행 계획 변경 시 법 제50조에 따른 경미한 변경과 중대한 변경 구분이 중요합니다. 조합 설립 동의서 관련해서는 설명 의무 위반과 동의 철회 가능성이 대법원 2018-14-2769 판례에서 다뤄졌으며 정비구역 해제는 법 제20조에 따른 해제 사유와 절차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둘째, 경제적 재무적 쟁점입니다. 추가 분담금이 인건비와 자재비 상승으로 최대 100% 이상 급증하는 경우가 있으며 종전 종후 자산평가에서는 법 제74조에 따른 감정평가 기준과 시점 관련 분쟁이 발생합니다. 조합원 분양가 산정 방식과 일반 분양가와의 형평성 문제, 그리고 PF 대출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 분담 방식 갈등도 주요 쟁점입니다. 셋째, 세입자 보상 관련 쟁점입니다. 주거 이전비는 공람 공고일 3개월 거주 요건 입증과 법 제63조 적용 논란이 있으며
영업 손실 보상에서는 미등록 영업자와 권리금 포함 여부가 대법원 2018 누육만 5146 판례에서 다뤄졌습니다. 임시 수용시설은 법 제63조 제4항에 따른 설치 의무와 비용 부담 문제가 있고 무상거주자 보상 적용 여부와 범위 분쟁도 발생합니다. 넷째, 조합 운영 투명성 쟁점입니다. 법 제124조에 따른 정보공개 범위와 방법, 총회결의 효력에서는 서면결의 방식과 의결 정족수 충족 여부가 다뤄집니다.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입찰 방식과 담합 의혹, 계약 조건 변경 관련 분쟁이 있으며 조합 임원의 업무상 배임과 횡령 등 형사책임 발생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조합 총회의결 취소, 분담금 추정액 통지, 세입자 보상 기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 진행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판례를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있어 사업 초기 단계에서 이러한 쟁점들에 대한 법률 검토와 대책 마련이 필수적입니다. 결론으로 재개발 사업의 핵심 요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장기간 소요됩니다. 재개발 사업은 정비구역 지정부터 준공까지 평균 10년 이상이 소요되는 장기 프로젝트입니다. 둘째, 주민 합의가 중요합니다. 조합 설립 및 관리 처분 계획 등 각 단계에서 법정 동의 요건 충족이 필수입니다. 셋째, 전문가 자문이 필요합니다. 법무, 회계, 건축, 감정평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협력이 성공의 열쇠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체계적인 절차 준수와 투명한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성공적인 재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문의 바랍니다.